박경철 익산시장이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시민들은 착잡하다는 반응이었고 시청 내부도 술렁였습니다. 남아도는 쌀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성과 없는 당국의 쌀 소비 정책을 짚어봅니다. 미세먼지와 가을 황사로 호흡기 질환 우려가 높습니다. 만성 질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도 피부나 눈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어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결국 낙마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액이 당선 무효 하한선인 100만 원을 넘으면서 박 시장은 단체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목민관 희망 후보라는 허위 경력을 내세운 것과 상대 후보가 소각장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 시장은 TV토론 발언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그와 같은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하면서 박 시장은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이 중도 하차하자 익산 시민들은 익산시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피력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향후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전 13기의 신화와 함께 제도권에 들어온 박경철 익산시장이 결국 시장 취임 16개월 만에 낙마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전에 잠시 집무실에 들렀다 외부로 나갔으며 선고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민선자치 20년 만에 처음인 시장의 중도 하차에 착잡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그만두시니까 안 좋죠. 백제 유적 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익산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지만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내비쳤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낙마했다라고 하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공직사회도 술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 인사 때마다 반복된 잡음과 지시형 업무 스타일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시장 부재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바른 시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과 현안 사업 추진을 놓고 박 시장과 각을 세워온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협력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를 복원해서 익산시장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익산시정은 부시장 대행체제로 꾸려지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한편 무소속 박경철 시장의 불명예스런 퇴진으로 차기 시장 예비 후보들의 행보도 점차 빨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기금본부 공사화 추진에 기금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최광 이사장 사퇴가 홍완선 기금본부장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잘못한 본부장은 남고 오히려 이사장이 사퇴했다며 삼성 관련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여야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새만금 개발청의 현장 이전 방침을 재확인받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9월 임대 계약이 종료되며 세종시로부터 계약 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넘치는 쌀 대책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겉돌고 있는 쌀 소비 대책을 진단합니다. 쌀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요. 사정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 쌀국수 맛에 반한 고객들로 빈자리가 없습니다. 국수는 밥 못지않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쌀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안의 하나입니다. 쌀국수 맛있어서 자주 와서 먹는 편이에요. 밥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국수? 국수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높지만 국수의 재료는 그러나 우리 쌀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다 수입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공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면이나 라이스 페이퍼 이런 거 모두 수입하고 있어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가공식품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지만 농가나 유통업체나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쌀 소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쌀 가공식품 전시회에서도 떡이나 떡볶이처럼 해묵은 제품들 일색이었습니다. 수입 밀로 만드는 국수나 빵을 공략해야 하지만 당국이나 농민이나 타성과 관행에 젖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제품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소비의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65kg으로 해마다 2%씩 줄어들어 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생산과 유통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국내 논 면적의 5%인 약 4만 헥타르를 국유화해서 생산 조정 역할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쌀 생산량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대량 소비 대책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농촌이 해마다 쌀값 폭락이라는 시한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에코시티 개발의 열쇠나 다름없는 항공대 이전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인데 소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전 지역 주민들의 보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 이전 계획을 승인하자 전주시는 이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구역인 전주 도도동 내 땅을 감정해 보상에 들어갑니다. 내년 3월에는 활주로를 착공해 2년 뒤인 2018년 3월 이전을 마무리함으로써 에코시티 개발에 더 이상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로 이전할 사업구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대가 둥지를 틀 도도동 예정지 주변 대부분의 마을은 소음 영향을 덜 받는 반경 1km 바깥쪽에 있지만 도도마을만은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 51가구 가운데 절반은 직접 보상 대상도 아니어서 내부 갈등과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보상이고 저거고 현 상태가 좋습니다. 절대로 항공대를 들어오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도 안 하고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시는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나머지 주민들의 보상 문제도 풀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항공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와 이에 따른 직간접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전주 북부권 개발의 첫 단추인 항공대 이전 사업이 주민 반발을 수용하고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만금 송전탑 공사 반대에 나선 시위자가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군산 회연면 새만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 30여 명과 한국전력 직원 200여 명이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50살 김모 씨가 농약을 마셨습니다. 김 씨는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하는 등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서남대학교의 옛 재단은 최근 재정기여자를 공모해 예수병원
요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다음 달 안에 교육부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 이사회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한편 서남대 설립자 이용하 씨는 어제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9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온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도는 다음 달까지 전주, 군산시와 합동으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군산지역 6개 단지 주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단속합니다. 임시시설인 떴다방을 설치하거나 분양권 호객행위, 미등록 전매 등으로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거치는가 싶더니 때 아닌 황사로 하늘은 여전히 맑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런 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같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이경희 기자입니다. 요 며칠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맑은 가을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을비에 다행히 미세먼지는 거쳤지만 이번에는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바깥 나들이에 좋은 계절이지만 이런 날씨에 외출을 하려면 적잖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냥 마스크 하고 다니고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이비인후과 등에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에는 발암물질이라는 질산염이나 암모니아 같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피부와 눈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특히 천식이나 심폐질환을 앓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노약자에게는 더욱 해롭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선의 예방법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써서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특히 나들이를 하고 나서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끗한 물을 다량 섭취하는 것도. 봄철에 불청객이라는 황사까지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건강 관리 역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등산객들이 산행 중에 길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아침 6시쯤 70살 박모 씨가 일출 사진 촬영을 위해 임실 국사봉에 올랐다가 하산 중 길을 잃어 13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올해 들어 50여 건의 조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를 따라 3명 이상의 동료와 함께 산행을 해야 하며 길을 잃으면 바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도내에서 2,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 2만 1,000여 명의 교사 가운데 도내에서는 269개 학교에서 2,211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교사 시국선언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무더기 징계 조치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지난 27일부터 전주 시내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서 제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어제 전북대에서 의견서를 모은 뒤 오늘 교육부에 우편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도청에서는 400명의 서명을 받은 국정화 반대 시민선언이 전북도청에서 열렸고 어제 전주 시내에서는 시민 거리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10월도) 이제 하루를 남겨놓은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가을을 아쉬워하는 축제가 가득합니다.
진안과 순창, 무주의 축제 소식과 함께 고창군의 작은 목욕탕 개장 소식을 정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 진안 고원 홍삼축제와 21회 마이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려 홍삼을 활용한 다양한 먹을거리를 선보이는 등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번 홍삼축제에서는 농축액을 비롯한 기본 홍삼 제품과 함께 홍삼 와인과 칵테일처럼 홍삼으로 만든 모든 제품이 선보입니다. 또 홍삼 만들기 같은 체험 행사와 트로트 코리아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마이산의 가을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진안의 자랑 명품 홍삼도 드시고 진안의 문화에도 취해보시고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들 14명이 벌이는 트로트의 진수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장류의 고장 순창에서도 제10회 장류축제가 11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어젯밤 개막 공연과 함께 시작된 이번 장류축제에서는 고추장 비빔밥 만들기와 고추장 요리대회, 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등 8개 분야 67가지 행사가 열려 축제의 달 10월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열정을 다해 축제 준비를 해온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순창만의 독특한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골 무주 무풍에서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애플스토리 파크에서 반딧불 사과 수확 체험과 함께 명품 사과왕 선발 그리고 무풍명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가 열려 풍성한 사과골 잔치를 벌입니다. 고창군 상하와 심원면에 작은 목욕탕이 문을 열었습니다. 각각 3억 5천만 원이 들어간 작은 목욕탕은 요일별로 남녀가 나눠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노인과 아동은 1,000원, 일반 주민은 2,000원으로 저렴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전북관광 자유이용권은 1일권과 2일권 4종류의 가격은 3,200원부터 21,000원까지이고 전주와 완주 지역 관광지 무료 입장과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숙박과 음식, 공연 등 70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용권은 전주역과 고속터미널, 한옥마을 등 전주시 관광안내소 5곳과 완주 삼례문화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5 익산 서동국화축제가 오늘부터 열흘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에서는 서동 선화기수단의 퍼포먼스와 미륵탑 건립 설화를 담고 있는 개막 공연 대왕의 꿈이 펼쳐지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미륵사지 제례가 열리고 국화 전시장에서는 어린이 인형극과 서커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완주군이 등산객들의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완주군은 수항사에서 정상까지의 2km 구간에 대해 데크 계단을 정비하고 철로용 폐콘크리트 침목으로 만든 계단을 철거하는 한편 상 정상에 관측용 망원경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은 오늘과 내일 판소리 춤극 심청이 울었다를 예원당 무대에 올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내일 첼리스트 나덕성 교수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동화연극 안데르센이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강하연 첼로 독주회가 오늘 한국수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모레 우진문화공간에서 신진예술가 지원 공연인 국악뮤지컬 광대희야를 무료로 선보입니다. 2015 진안고원 홍삼축제와 마이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진안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26회 정읍사 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정읍사 문화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사과골 무주 무풍 면민의 날 행사가 내일 무풍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초청 특강이 오늘 군산대 황룡문화관에서 진행됩니다.
전북 지역 사업평가단은 오늘 전북대 훈산 건지하우스에서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 신규과제 설명회를 갖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무주 12도, 장수 11도 등 11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